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닙니다. 저거든요. 왕은 접니다. 저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네, 3부 시작합니다. 뉴스킹 박주입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의견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킹스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킹스맨 헬마우스 임병빈 작가, 자, 박석원 YTN 앵커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임병빈 작가는 어제 또 YTN 뉴스라이더 나왔던데요. 네, 뉴스라이더 새로 시작하는 네.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데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좀 뛰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까? 매주 수요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봤거든요, 화면에. 네. 저기가 있길래 왜 저기 있지? 우리 안 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같은 또 ITN 식구 아니십니까? 아, 그러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킹스맨 항상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이거 또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성원 앵커도 지금 네. 다시 한 번 더 지금 하는 프로, 새로 맡은 프로. 네, 이제 뉴스큐로 네. 바뀌어서 오후 3시 50분에 네. ITN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큐 네. 3시 50분에 YTN 채널에 네. 박석원 앵커 많이 좀 응원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의 사면 가능성은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달 초에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진료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자녀 형량이 약 14년 5개월가량인데요.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이게 알려졌는데 네.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특별 사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몇 가지 요소를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어떤 그림인지가 좀 잡히실 것 같은데요. 먼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제 그 당시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실타리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윤핵관 출신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그 정치 이력을 시작했는지를 따져보면 친이계 출신들이 많습니다. MB 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고요. 이제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요. 정진석 의원도 이제 범친이계 출신으로 그렇죠. 꼽힙니다. 예. 이분들이 다 지금은 이제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으로 꼽히는 핵심 인사들이고, 또 하나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공공연하게 네. 공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인수위 시절에도 대통령하고 전임 대통령 만날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결국 이제 사면까지를 지금 여권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네. 물론 이 형집행정지하고 이제 대통령 특별사면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 하나도 없는, 아무 연관성이 다른 없는. 예. 아프니까 이 사람 형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게 형 집행 정지를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변호사시니까 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네. 형집행정지는 형을 잠깐 일시 멈춤을 해놓는 거지, 그렇죠. 형이 없어지는 건 쉬는 아니거든요. 거죠. 예. 특별사면은 완전히 이제 풀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투옥 상태에서 밖으로 일단 나온 다음에는 사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여론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론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단독 보도한 것이 보수 언론 쪽이거든요. 그렇죠. 혹시 군부를 뗀 거 아니냐 사면론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투옥 상태에서 그 예. 형을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면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쫙 가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우선 이제 교도소 밖으로 빼놓고 음흠. 그 뒤에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사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풀어가는 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죠. 그 박근혜 시절 때 이분들 가석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랑 또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가석방을 해서 나온 이제 전 정권 인사들이 있긴 한데 뭐 잘 아시겠지만 또 가석방하고 이 형집행정지하고도 또 다소 다른 차이는 거죠? 있습니다. 예. 가석방 같으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형기의 일정 부분 이상을 채우면 30% 이상이든 뭐 50% 이상이든 형기 이상 일정 이상을 채우면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형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옥고를 치르기에 뭐 현저하게 건강이 안 좋다든지 네. 내지는 뭐 연령이 지나치게 많다, 뭐 70세 이상이다 이런 어떤 조건에 맞춰서 잠깐 이제 형기를 멈춰놓는 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이런 거는 과연 그 여권의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짐작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완전 선을 그은 모양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 사면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죠. 예. 또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 제기됐지만 당시에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에 대해서 또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특별 사면 문제 지금 임 작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계속 얘기를 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과거하고 또 윤 대통령이 다르게 또 입장을 밝힌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결국 국민 여론이 이 사면 문제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반대 여론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뭐 비슷한 케이스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훨씬 좀 높게 나왔었고 이재명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제 그 여론이 좀 안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경제 범죄와 관련된 그 죄가들이 많고, 네. 뭐 뇌물이나 횡령 범죄 같이 죄 내용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판단이 좀 국민 여론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면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만약 한다면 아마 8.15 때 특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강복절 특사일 것 같은데 글쎄요. 2달 정도가 네. 남았어요. 그 사이 기조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형 여론입니까? 집행정지로 네. 먼저 나온다면 네. 이거는 어떤 그림대로 맞춰가는구나라는 딱딱딱. 정도를 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 야당 입장 지금 네.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상반대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전직 대통령 한 분은 석방이 됐는데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뭐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 사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전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대통령 선거에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공을 세운 사람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MB계 인사들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가장 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MB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전 장관인데요. 이재호 전 장관님. 예, 네.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후보 시절의 약속을 이제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정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친이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친이계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미 늦었다. 일찍부터 조속히 사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어쨌든 이것도 그 사면의 계기를 잡아서 기다리기에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단 형 집행정지하고 사면을 나중에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MB 사면이 되면 사면 가능성이 커지면 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결국 이제 여론과의 연동성인데요. 여론 입장, 국민 여론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네. 그걸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사들하고 이제 묶어서 사면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여론의 주목으로 이제 흩어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면이었으면 그게 같이 검토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김경수 전 지사보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들을 점쳐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민주당 내에서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소환되는 발언이 지금은 뭐 상황은 다르지만 당시에 그 인수위 시절에 그 뉴스킹 얘기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죠. 당시에는 의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남겨놓은 것이다. 이거 두고 봐라. 100% 같이 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이 또 다시 한번 또 소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소식. 자, 어제 다룬 내용인데 이준석 대표 또 정진석 의원의 설전 이게 2차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예. 지금 뭐 2차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자기 정치라고 공개 비판을 했었죠. 예. 근데 어제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또 글을 올리면서 공방이 이어갔는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기 관할인 노원구청장 자기는 안 찍어내리고 경선했다. 근데 충남 공천은 PPAT 그 공직후보 기초자격평가 미달인분 비례대표 넣어달라는 이야기 있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승리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정진석 의원 지역구여서 정 의원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정진석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혁신위 구성에서 최재형 혁신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의원 보면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이 대표가 최재형 의원 공관위원으로 꼭 선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밝혔고요. 네. 또 이준석 대표 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인사 전횡을 휘두르려 했다면 혁신위가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자기 사람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그 위원들 대부분 선임했던 정 의원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친 이야기들도 오갔는데 정진석 의원 정치 선배의 우려를 뭐 개소리로 추구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고 네. 이 대표가 먼저 때린 다음에 흙탕물 만들어 놓고 대표가 왜 반응하냐 이런 게 적반하장 상습적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개소리 같은 게 나오는 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나이 순서대로 뭐 당대표 할까 뭐 이렇게 막 이준석 대표도 막 강하게 지금 하는 모양새인데 좀 자세히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 갈등의 중심에 공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비유를 하자면 네. 명절 때 이제 친척들 모였는데 네. 큰아버지하고 그 삼촌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약간 그런 저 어린 삼촌하고 큰아버지하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는 싸움의 끝은 너 나이 몇 살인데 지금 뭐 이렇게 끝나기 마련이에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너 나이 몇 살인데 지금 그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인데 이렇게 할 거냐라고 이제 하니까 정진석 의원은 내가 선배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쯤 되면은 감정 싸움이 좀 더 가까워지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네. 예, 뉴스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제 이 갈등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를 따져보면 결국 혁신위 그러니까 혁신위가 앞으로 내놓게 될 공천 룰에 네.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짐작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이 싸움에 운을 띄울 때는 정진석 의원이 이제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는 게 맞느냐 이걸 네. 문제 제기를 시작했던 건데 네. 지금 그건 온데간데 없고 아하. 결국은 혁신위와 공천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아니 당신만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나도 약점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양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싸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생뚱맞은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혁신위를 띄워서 혁신위가 새로운 공천룰을 만든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렇죠. 꽉 채워도 6월까지고 새 당대표가 나오게 되면 다시 1년여 뒤에 치러질 총선을 위해서 과연 새 당대표가 그 공천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실체는 뭐냐. 이게 좀 엉뚱해 그러니까요. 보이거든요. 굳이 공천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예. 굳이 따지면 이제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 혹은 윤핵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혁신안이라는 거를 그냥 하게 놔두고 무시하면 되죠. 나중에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도록 하고 예. 나중에 이제 바꾸는 게 유리한데 그렇죠. 왜 이런 싸움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공천 룰도 공천 룰이지만 앞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이어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국정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당내의 주도권 행사를 누가 할 거냐 이 싸움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한테 받은 선물 그 철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육모방망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육모방망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사연이 있는데요. 네. 정진석 부의장이 이제 2017년에 네. 대선 패배를 한 직후에 중진들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육모방망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보수의 존립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 한다. 굉장히 좀 네. 과격한 말을 했는데 그걸 상기시킨 거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참. 어저께 하필이면 네. 우리 이제 박성원 앵커의 뉴스 Q에 예.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전화 했는데 인터뷰한 거 봤습니다. 예. 뭐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지를 아무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예. 국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인터뷰 뭐 엄청 합니다. 외국에서도 네. 하고 여기서도 하고. 예. 어제 뉴스 Q에서 이제 직접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육모방망이 그 언급한 거 정진석 의원 겨냥한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예. 당연히 겨냥한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좀 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이제 비꼰다고 하던데 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풀리는 거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의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또 나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나이가 어떻고 선배가 어떻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당대표도 나이 순으로 뽑자.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정홍원을 공격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 육모방망이 하여튼 뭐 센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하여튼 대단한데요, 우리 이준석 대표님. 이게 제가 이제 그 철퇴를 네. 사진을 봤는데 네. 모양은 육모방망이랑 전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그거 연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 때리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육모방망이가 사람 때리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자, 입설전 자체가 국민의힘 게시판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원 지지자들까지 같이 또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명하게 갈려서 이제 당원 게시판에서 이 뭐 100여 개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런 보도가 네.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선거가 끝나고 2년 동안 큰 선거가 없는데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중간에 당대표에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내에 주도권을 두고 이제 갈등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있다. 그런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이 싸움에 일부러 응했다라고 보는 쪽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뭐 이 대표 좀 귀국을 하면 좀 갈등이 좀 해소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압니다. 오늘 이제 뭐 입국을 하면서부터 아마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포문을 열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4일에 지금 본인의 거취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이 그렇죠. 되어 있는 윤리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최대한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게 본인한테 필요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송혜 선생님 향년 95세로 별세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예. 뭐 아침마당 이런 데서 해가지고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두 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 뭐 삶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세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뭐 어릴 적에는 할머니랑 같이 본 적도 있었고, 할머니하고 네, 예. 부모님이랑도 봤었고 그런 부분에 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전국 노래자랑 계속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몸이 조금 안 좋아 잠깐 쉬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뭐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야도 이제 모두 이제 추모 물결에 이 힘을 보탰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나이의 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었다라고 추모를 했었고요. 네. 미국으로 출국을 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따로 글을 남겼습니다. 뭐 세계 최고령 MC 송혜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국민에게는 아프게 또 하나의 시대가 갔다라고 밝혔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일요일 낮이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웃음을 주시던 분이다. 포근한 마지막 길이 되시길 기원한다. 이렇게 또 적기도 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뉴스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미 작가, 박석원 앵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